동네 책방이 주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점하고 책방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 서점은 주가 되는 거고요. 예. 책방은 주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책이 있더라도 그런데 네, 수상한 책방이라는 서점명이 네. 독특합니다. 한스는 이해가 되세요. 한스는 네. 어차피 한 선생님이시니까 그거 같고 네. 수상한 책방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집 식구들하고 많이 했어요.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네, 같이 네. 셋이서.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책방 이름을 해주고 싶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삶이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이 공간에 오게끔 좀 궁금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 그렇지. 그래서 얘기 나오다 수상한 그렇지. 시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사람들 많이 오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지는 이제 만 두 달 정도. 2021년 9월. 네, 9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사랑하는 그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서 그거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적자나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월세 작은데 네. 작은 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너무 이렇게 책 얘기하다가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네. 실제로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경영상으로는 어때요? 지금은 운영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선생님 혹시나 우리 그 대학생 친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가실 수 네. 있으니까 밑에다가 주소를 좀 달아서 좀 네. 연결시킬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2개 정도의 질문을 더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네 책방이 주는 의미, 네. 꼭 이제 선생님 책방이 아니라 네. 동네 책방이 주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서점하고 책방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서점하고 네. 책방. 네. 야, 이것도 모르겠다. 그냥 똑같이 생각했는데. 서점은 책이 주가 되는 거고요. 예. 책방은 사람이 주가 되는 거거든요. 같은 책이 있더라도 네. 그래서 책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중심으로 그 책방 저희는 이제 우리 부부 책방지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책방지기가 자신의 삶을 알릴 수 있는 컬렉션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크지 않더라도 저희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소설, 문학 이런 거를 좋아해서 저희는 이제 인문 그리고 소설, 문학 작품들이 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 서점 같은 경우는 많은 서점들이 있지만은 그렇죠. 동네 책방에는 그 책방지기의 정체성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 책방 같은 경우는 나 이 책 사러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있는 책을 고르는 성향일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책방을 다니시는 사람들은 사전 조사를 미리 하고 가세요. 이 책방에 가면은 이런 책들이 많아. 여기는 여행 책방이야. 저기는 문학 책방이야. 저기는 그림 책방이야. 그 책방만의 고유한 정체성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근데 실제 이런 책방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예.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수상한 책방 한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문학. 네. 그리고 와인. 네. 보통 책방에 그렇게 와인 같은 게 있어요? 어때요? 한참 몇 년 전에 뭐 책맥 같은 거에서 유행하고 했었잖아요. 맥주 마시면서 그랬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책방이 책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거든요. 그 책방만의 개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책방은 그 바처럼 돼 있어갖고 밤에만 운영하는 책방도 있고요. 어느 책방은 그냥 그 책방지기가 나레이션 같은 거를 해놔갖고 직접 그거에서 컬렉션 해갖고 선택해서 주는 책방도 있고요. 그래요? 다양한 개성들이 있어갖고 그게 책방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형 서점만 가다 보니까 주문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홍대에 살거든요. 네. 거기도 있나요? 홍대 이런 쪽에 그 맞나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꼭 찾아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용어 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아주 넘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또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너때말 친구들, 고등학생, 대학생, 또 20대 그리고 또 요즘 왜 그런지 40대가 저희 독자층이 됐어요. 30% 정도가 또 그분들이에요. 70%가 한 네. 18에서 24세고 한 20-30%가 그 네. 분들인데 너때말 친구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차 산업 시대라고 해갖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그 형태만 바뀌어 있었던 것뿐이지 본질적인 부분들은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잘 살 수 있는가에 역량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곁들어지는 게 컨텐츠가 되겠죠. 그 컨텐츠를 4차 산업 시대에 꼭 디지털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클래식처럼 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앞서 나왔고 더 디지털화된 걸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꼭 방향은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는 있긴 하지만은 꼭 그 시대에 맞게끔 그것만 쫓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거, 예술 작품 이런 것들 많이 보고 하면은 그 시대에 오래 쌓여져 있었던 무언가가 분명히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첨단 기술만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옛 것으로 오히려 조금 회귀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편식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우리가 작가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고 어깨를 짓누를 수 있는데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영상 잘 만들면 영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음악은 또 음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은 글로 가신 거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우리 모두가 다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거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렇죠. 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저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한 선생님을 용인에서부터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 저자이신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신 하나 더 수상한 책방 한스의 책방지기이신 한명훈 선생님 모시고요. 글에 대한 거, 책에 대한 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책 나오면은 또 알려주시고요. 책 보러 와인 마시러 저도 한번 용인 내려가겠습니다.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때말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